만약에 한국에서 이 차량을 보고 계시다면 언제가 집을 사기 좋은 시기였냐고 하신다면 5년 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What's up 유튜브, 안녕하세요, 오시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솔스몰에 왔는데요. 왜 여기 왔을까요? Paradise Realty라고 솔스몰 4층 건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o! Let's go, guy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hat's up 유튜브? 네, 여기는 오렌지타운에 있는 파라다이스 웰트입니다. 작지만 저희 사무실입니다. 아, 네. 투어 한번 조금 해볼게요, 네. 그럼. 보여드릴 거 없고 이제 오피스 하나 있고 네. 이쪽에서는 인간분들 함께 일하고 계시고 오, 아니 되게 모던하고 되게 오픈 스페이스 좋아요. 점심 때 이렇게 솔스몰 여기 가서 네. 맛있는 거 매일 먹을 수 네, 있겠네요. 손님들 만나 뵙고 할 때도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 찾기도 편하시고. 파라다이스 뷰츠의 전혜진 대표님과 케니 대표님 같이 만나러 왔습니다. 카메라 샤이시니까 조금 이렇게 아이스브레이커로 노래를 한 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게 아직까지 이왕이면 비트박스로. 근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파라다이스는요 1991년도에 설립돼서 30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업무 영역은 이제 주택 판매가 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면이라든가 커머셜, 융자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26분, 그러니까 26명이 지금 등록되어 계시고 15명이 지금 액티브하게 좀 움직이는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성장세를 가득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같은 그냥 평민, 이 오렌지 카운티에 그냥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 아빠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집이 사기도 좀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그래서 집 살 시기인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집을 살려고 뛰어드셨다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드시고 백아웃 하셨던 분들이 꽤 있는데 앞으로 집값이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그게 정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사실 우리가 100% 예측할 수는 없고 지금 이자가 좀 너무 좋기 때문에 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집을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뭐 렌털 프로퍼티라든지 그런 걸 갖기를 원하셔서 캐시를 주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잘 따져보시고 본인의 형편에 맞게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상담해 보시고 집을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훨씬 내가 이걸 사도 되나? 저희는 또 용기회사랑 같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우리가 필터를 해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먼저 서비스를 받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페이먼트를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50만 불 집을 20% 다운하시고 지금 현재 이자가 한 3% 미만 3%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러플리 3%로 계산을 한다면 한 달 페이먼트가 모기지 페이먼트가 1,686불이에요. 오.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50만 불짜리의 시세 집이 앞으로 뭐 6% 정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47만 불에 똑같이 20%를 다운하고 이자가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4% 이자를 사신다면은 오히려 페이먼트는 1,795불로 페이먼트가 올라가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대 이자도 상당히 좋았던 이자거든요. 앞으로 이자가 올라갈 찬스가 많이 있고요. 지금 좋은 이자를 생각하면은 지금 집값이 조금 높다고 생각해도 사시는 게 그렇게 항상 마이너스만은 아니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특히 막 풀ler튼, 부에노파이스, 사이프레스, 뭐 얼바인까지도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돈 얹어줘가지고도 사고 뭐 이런다고 완전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대한 추세 이런 거. 지금 매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한 2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 한 달 반, 2달 동안 집값이 정말 그때는 3%에서 6%까지 오른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버블인가 어떻게 된 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오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상승세로 좀 주춤을 하긴 했지만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올해도 약간 비슷하게 3월 달까지는 사실 거기에다가도 팬데믹까지 겹쳐가지고 마켓이 되게 막 침체가 아니라 완전 프로즌 되어 있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풀면서 사람들이 그런 금전적인 위기의식이 좀 떨어졌다고 할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대한 그 집의 가치와 집의 필요성을 좀 더 많이 느낌으로써 사람들이 집을 사러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집을 사러 나오면서 겹친
하나의 현상이 자기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 자기 집을 팔고 에스크로 내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샀는데 10,000불, 20,000불이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 이 집이 팔리고 나면은 갈 곳이 없어지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예를 들어서 마켓 프라이스보다 막 30,000불, 50,000불 이렇게까지도 막 웃돈을 주고 사는 현상이 지금 최근 한 2-3달 동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지만 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집을 삼으로써 그 집이 본인들에게 어떤 무게감으로 삶의 무게로 느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재정을 꼼꼼하게 따져서 자기의 버짓에 맞는 그런 집을 보시는 게 좋고 가족 구성 요소를 좀 봐서 그거의 필요에 따라 학군, 생활권, 그다음에 직장과의 거리 이런 거를 면밀히 따지다 보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프로퍼티 타입이 나오고 이제 동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들에게 알맞는 자기가 집을 살려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집을 먼저 구하는 거 그것이 참 가장 좋은 집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집이라는 게 사실 같은 단지에 같은 스퀘어피트,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이라 자기의 형편을 잘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 조건들, 예를 들어서 나의 일터와 직장 간의 거리, 아이들의 학군, 그리고 뭐 여가 생활도 요즘엔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예요.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집을 파시는 입장이라면 좋은 가격만 보시고 높은 가격을 억셉트 하시는 것보다 바이어가 이 집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더 좋다면 집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더 좋아요. 특히 리셀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한 집이 아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집에 애착을 갖고 내 집처럼 여기는 바이어라면 작은 문제들은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셀러 입장으로는 그 집에 애착을 보여주시는 바이어를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이렇게 어떤 집은 뼈대나 이렇게 구조를 잘 봤을 때 나는 이거를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퍼펙트하진 않지만 제조해서 살고 싶다.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집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럼요. 항상 있어 왔고요. 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 고칠 게 많은 집들보다는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들을 좀 더 선호하기는 하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집을 사신다고 하면 여기서 집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여기서 외국인 론에 관한 정보와 함께 엮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뭐 꼭 한국에 안 계시더라도 미국에 이제 합법적인 신분으로 안 계신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건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전부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수십 채를 사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제 한국과 달리 취득세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재산세는 좀 비싸고 팔고 나서 양도세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투자보다는 미국에서 투자가 훨씬 더 프로핏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일단은 미국에 들어오실 때 어떤 비자 형태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론을 받을 수가 있고 못 받을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올캐시로 사신다면 비자 형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올캐시로 사시면 되는데 이제 론을 대출을 받을 때는 그 비자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먼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론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론을 어프로브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관건이 될 텐데 거의 다 이제 크레딧이 엎어도 되고요, 소셜 넘버가 엎어도 되고, 그러니까 비자랑 여권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수익과 이런 한국에서의 재정 상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 따라 조금 가이드라인은 틀려요. 어떤 은행들은 미리 은행 계좌를 오픈해서 내가 다운페이 할 거를 2달 전에 먼저 이렇게 예치를 해놓는 거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그냥 에스크로로 직접 돈을 와이어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 은행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은행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이자 같은 거는 이제 거의 한 3%에서 많게는 7%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갭이 그렇게 큰 이유는 본인이 이제 그런 다큐먼을 얼마나 다 프루프할 수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컴이라든가 재정에 관한 다큐먼트를 많이 줄수록 은행에서는 리스크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자를 좋게 주는 거고 만약에 이지닥으로 내가 제출하는 다큐먼이 적어지면은 은행에서는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해서 이자를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도 론을 사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2020년만 해도 저희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분이 집을 한 2채 또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이런 외국인 융자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많은 정보를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 미국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외국인으로서 더 혜택이 더 좋은데요, 지금. 근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팔고 나서의 텍스 문제가 좀 있어요. 파는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신분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은 그런 어떤 불이익은 당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주택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 현 상황을 봤을 때 언제가 집을 사기 좋은 시기였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 5년 전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5년 전에 집을 사셨으면 지금 아무도 걱정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언설튼하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땅은 이제 더 이상 솟아나지 않잖아요. 저희가 달로 이사 가기 전에는 문이나 마을로 가기 전에는 그것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네. 테슬라에서 맞아요. 네. 아이고 땅 산다고. 네. 땅을 사요. 네. 아이고 땅 그거 산다고. 빨리 패러다이스 윌티를 꾸미셔야겠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의도처럼 갑자기 뭐 갯벌을 땅으로 만들지 않는 한 땅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땅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요. 20년 전, 30년 전에 막 애플밸리라든지 모레노밸리라든지 되게 시골에 한인분들이 강남의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땅을 막 엄청 사셨던 전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땅값도 내셨지만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재산세만 아마 정말 다 마이너스 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투자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지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곳이라면 땅값이라든지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세대 같은 분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되셔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다가 진짜 30만 불, 50만 불 집에다가 뭐 콘도나 아니면 80만 불에다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막 애플밸리나 히스페리아, 필란 이런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투자하는 게 낫겠냐. 그 둘 중에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 경험상으로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05년부터 지금 15년째 부동산을 하는데 두 번의 사이클을 겪었고 서프라임하고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겪어서 봤는데 사실 이 오른 거의 어떤 폭을 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약간 중심지, 학군이라든가 생활권 그곳에 있는 것이 더 많이 폭이 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는 공급과 소비의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디맨드가 많을수록 요구하고 원하는 곳이 많을수록 그 가격은 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 지역보다는 이 도심 지역이나 이런 이제 지역 중심으로 사람들의 디맨드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더 많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오르는 것 같아요. 소널튼 같은 경우는 학군이 이제 옛날부터 진짜 지금 거의 4, 50년?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집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뭐 살짝만 떨어지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성을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디맨드가 많은 그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러면 그 투자 방법 하는 데가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체적으로 뭐 얼바인, 그다음에 풀리턴, 브레아, 뭐 놀바린다 뭐 이런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다 전부 다 지금 투자성은 좋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본인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정말 투자 목적으로 이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이 집을 사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애플밸리나 필란 같은데 내가 과수원을 정말 나는 대추밭도 하고 싶고 사과밭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곳에 땅을 사가지고 정말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가. 정말 내가 그곳에서 나의 라이프를 인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곳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땅값이 오르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쪽에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나의 형편이 되는 곳에 천천히 투자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집을 좀 보여주실 거죠? 저희가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짠! 네,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순간 이동을 했죠? 우와, 테니스장! 여기 수영장도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여기 아웃도어 리빙 스페이스도 있고요. 오, 여기 샤워실도 있어요, 샤워실.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